저희가 홍석현 이야기를 하면 유독 조회수가 높아집니다. 이 부분은 일반 언론들이 홍석현과 삼성과의 이런 관계들을 제대로 보도를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일반 언론에서 잘 다루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의 관심이 매우 높다는 것을 입증하는 부분이라고 봅니다. 홍석현 회장은 아마 이건희 회장 유고 이후에 이 삼성 내부의 어떤 경영권과 관련해서 아마 이 자신의 어머니 홍라희와 그리고 두 딸들 그리고 이재용 회장 간에 벌어지고 있는 암투에서 본인은 이 누나의 편에 서서 홍라희 회장의 편에 서서 이재용의 반대하는 입장에 섰을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로 요약될 수 있는데요. 홍석현 회장이 이 중앙일보 회장을 하다가 그걸 그만두고 노무현 정권 때 주미 대사로 나갈 때 대외적 명분은 유엔 사무총장 출마 때문이다 라고 말했지만 내부적으로는 당시 이건희 회장이 엑스파일 사건 등과 관련해서 홍 회장에 대한 불신이 매우 높아졌다. 그 내용은 엑스파일 내용 중에 그럴 만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중앙 미디어를 맡지 말고 나가라. 이렇게 해서 나갔다. 홍 회장이 미국에서 주미 대사로 있으면서 매우 열심히 유엔 사무총장 운동을 했고 미국 쪽만 설득을 해서는 아시아 추천 케이스로 반기문을 대신해서 원래 자기가 하게 돼 있었고 그렇게 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는데요. 엑스파일 사건이 본격화되어서 언론에 터져버림으로써 홍 회장이 이제 주미 대사를 그만두고 국내로 와서 오랜 인고 세월을 보내고 그리고 다시 중앙 미디어 회장에 복귀를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홍 회장은 이 사건을 이런 식으로 터뜨리게 되어서 이제는 미국으로 가게 된 부분도 기분 나빴지만은 미국으로 가서 유엔 사무총장이라도 하려 했는데 그걸 못하게 막은 어떤 삼성 이건희 회장 측에 나름대로의 좋지 않은 감정은 있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홍 회장은 유엔 사무총장을 하고 난 다음에는 100% 대선에 출마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었을 것이고 이 부분이 아마 이건희 회장에게는 불편하게 작용을 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현대가에서 한마디로 바지 사장 회장에 있다가 어느 날 정치권에 가서 대통령이 되었을 때 현대가가 부딪혔던 곤혹스러움과 비슷한 부분을 삼성은 겪지 않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절치부심하면서 인고의 세월을 보내다가 JTBC를 만들어서 그 JTBC만큼은 올고지 자신의 소유하에 두면서 거기에 손석희를 데려다 놓고 상당히 진보적이고 비판적 관점에서 JTBC의 정치적 포지션이나 보도 내용들을 계속 이렇게 지향해 왔습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삼성은 김진 등을 앞세워서 중앙일보는 보수 쪽으로 끌어가고 그 다음에 JTBC는 진보 쪽으로 삼성이 양다리를 걸치는 거 아닌가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었고요. 실제로 중앙일보 소유권이 누구한테 있느냐라는 부분이 굉장히 논란이 되었지만은 많은 사람들은 중앙일보의 대출에 보증 등을 수천억 이상을 삼성 계열사들이 써주고 있어서 중앙일보는 사실상 홍 회장이 장악하는 회사가 아니라 삼성의 영향력을 받는 회사다라고 그렇게 보고 있고 그래서 홍 회장이 지난번 이건희 회장 유고 이후에 벌어지고 있는 삼성과 내부에서의 암투에 아마 홍씨 편을 들어서 반 이재용 쪽 라인에 서면서 이렇게 작업을 하니까 정권은 이재용, 최순실, 박근혜 라인이 형성되면서
홍 회장 측에 반대하는 쪽으로 섰을 가능성이 높고요. 그때 이후로 홍 회장은 아마 정권에 대한 비판 강도를 높였고, 그러다가 양재단 문제가 터지고 고영태 문제가 터지니까 JTBC가 앞장을 서서 작정을 하고 한마디로 이재용 부회장을 법적 처리되게끔 하는데 일조를 하고, 더 나아가서 박근혜 정부가 탄핵되게 하는데 일조를 했습니다. 물론 그 과정에는 나름대로의 정의감도 있었을 거고, 또 뭐 언론으로서의 어떤 사명감도 있었지만, 대한민국 어느 언론도 오나가 이런 부분에 철저한 의도를 갖고 있지 않으면 제보를 받고도 도로 청와대에 다시 제보해주거나 적당히 절충을 하지, 이 문제를 가지고 JTBC처럼 끝을 봐버린 언론은 없었다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홍 회장이 평소에 손석희 사장을 보도부문 사장으로 앉혀놓고, 아마 JTBC에는 사장이 한 3명쯤 될 겁니다. 그에게 적어도 보도하고 관련해서는 아무도 간섭을 하지 마라, 손석희가 알아서 결정을 하게 해라고 해줬다는 소문이 바다했습니다. 그래서 손석희는 그야말로 좋은 대우와 보도에 대한 정권을 가지고, 심지어 일주일에 4일 이상을 자신이 직접 JTBC 뉴스룸을 진행을 하면서 중요 폭로를 주도해왔고, 그 과정에서 고영태의 태블릿 PC와 더 나아가서 덴마크 올브로의 정유라, 그리고 헬거스트랑 승마장의 말 세탁과 관련되는 부분 등등 삼성이 좀 치명적일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계속 이슈를 주도해오고 폭로하고 보도하는 역할들을 한마디로 JTBC의 뉴스룸, 스포트라이트 같은 여러 프로그램들이 전체 언론의 절반 이상을 해냈다라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자, 이런 부분 속에서 이재용의 반격이 시작되었고, 홍나영을 미술관에서 쫓아내고 3월 초에 드디어 3월 중순에 홍석현을 중앙미디어에서 내보냈다, 그런 어떤 부분이 지금 나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최근에 홍 회장이 지난 11월 말에 J컨트리라는 중앙일보의 산하의 컨텐츠, 중앙미디어 산하의 미디어 그룹 관계사인 허스트 중앙에 대한 보유 주식 11만 수천 주를 161억에 처분을 했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요. 또 지난 2월에는 국내의 정권사 두 군데에 560억 원의 최대 주주 변경을 수반하는 주식 담보 제공을 통해서 400억을 차입을 했다. 그래서 이 두 자금을 합치게 되면 금액이 대략 560억이 넘는데, 이 돈을 왜 확보를 했을까 이 시점에 하는 지금 의문이 한간에 번지고 있다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물론 제가 이 문제를 직접 확인한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100% 확신은 못합니다만, 지금 똑같은 이야기가 여러 군데에서 나오는 걸로 봐서 이 문제가 사실일 가능성은 매우 높습니다. 자, 결국 최순실이 정유라를 통해서 개인적으로 승마 지원을 200억이 넘게 받고 80억 정도가 돈이 건너가게 된 배경에는 홍나희와 그리고 홍석현 그리고 이재용 간의 승계 다툼이 그 배경에 있었다라는 이야기는 이미 한간에 알만한 사람은 알고 있고요. 또 홍나희 여사가 지난 라운미술관을 사임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된 배경에는 이재용이 구속되고 난 뒤에 이재용이 미래전략실을 해체한 데 따른 후속 조치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 본질적인 이유는 뭐냐? 결국 이재용이 승계의 지원을 받기 위해서 최순실을 통해서 박 대통령에게 끈을 대고, 그 다음에 홍석현, 홍나희는 다른 한편에 서서
이재용과 대립하는 이런 양상이었는데요. 실제로 최순실이 이 처음에 기억이 나죠. 박원호에게 2014년 삼성과의 홍라희, 홍석현, 이재용 딸 둘 사이에 지금 싸움이 나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삼성으로 승마협회를 바꿔라, 하나는 뭐 좀 지원찮다, 이런 말을 한 거를 기억이 날 겁니다. 자, 이때 홍라희가 이재용의 그룹 경영권 승계를 막으려고 제지했다라는 소문은 한간에 다 났고요. 홍라희와 최순실의 어떤 악연은 이건희 회장이 쓰러지고 난 뒤에 후계자 승계 문제를 둘러싼 이 집안 내부의 싸움에 최순실이 개입하면서 시작됐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때 특검에 이 박은호 승마협회 전 전무가 가서 홍라희 관장은 이재용 부회장이 승계하는 것을 좋지 않게 생각하고 있었다. 이부진 호텔 신라 사장을 밀어주고 있다며 동생인 홍석현 JTBC 회장과 실질적으로 홍라희가 실권을 잡으려고 계획하고 있었다라고 폭로를 하기도 했다라는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특검이 수사 발표를 하는 시점에 홍라희가 사임을 하고, 그리고 특검이 또 한편으로 그 전에 이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등에서 삼성의 어떤 정권이, 박근혜 정권이 어떤 도움을 줬는가를 압수수색을 한 것도 결국은 그런 과정의 일환이다라는 겁니다. 자, 박은호는 최순실도 홍라희의 계획을 알고 이재용을 삼성 후계자로 밀어주고자 했다면서 최순실은 이재용이 계승해야 국가 경제가 발전한다고 수시로 말했다. 당시 홍라희의 입장과 최순실의 대화를 폭로한 박은호가 이런 부분을 갖다가 들은 부분은 최순실이 2014년 9월경에 아시안게임 금메달을 정유라가 딴 직후에 이런 말을 했고, 자, 최순실이 딸 정유라의 경기를 보고자 이렇게 경기장에 찾아왔을 때 승마협회 회장 회사를 바꿔야 된다라고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삼성이 재단에 돈을 낸 것 이외에 유독 정유라를 저렇게 220억 가량이 넘는 계약 관계를 맺고 80억을 주고 하게 된 부분은 결국은 이 홍라희, 이재용 간의 알력과 또 여기에 대해서 이재용을 지원하는 듯한 최순실의 입장, 이런 것들이 뒤얽히면서 삼성은 최순실에 집착을 하게 된 부분이 있다라는 쪽으로 해석이 될 수 있을 것 같는데요. 그래서 이재용도 일찌감치 홍라희의 의도를 파악하고 어쨌든 승계권을 조속히 매듭 짓고 거기에 도움을 받고자 최순실, 박근혜까지 다 동원하면서 삼성물산 제일모직 합병을 처리했다라는 거고, 거기에 국민들이 낸 국민연금이 날아가 버렸다라는 겁니다. 자, 재계에서는 하나그룹의 석유, 화학 및 방산 부분 빅딜이 이루어졌을 때, 그때 삼성에서 이 삼성테크인, 삼성탈레스 등 방산업체하고 또 케미칼 부분 등을 하나그룹에 다 줬죠. 재계에서는 호텔 신라를 맡고 있는 이부진을 의식한 조치라고 이렇게 해석되기도 했습니다. 이부진은 삼성의 석유화학의 최대 주주였고, 만약 상장이 됐다면 시세 차익을 크게 올리는 동시에 이재용 부회장의 승계권을 압박할 수 있는 그런 사안이었고, 자, 그래서 그렇게 큰 빅딜을 삼성이 하나 쪽에다가 넘겨줬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했고요. 자, 지금 이재용이 구속되어 있는 상황에서 이부진의 지금 또 힘이 더 강화될 가능성도 좀 있다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홍석현이 좀 의아스러운 부분은요, 오늘 홍석현을 만난 이 사람들이 반 문제입니다. 제3지대 단일화에 관심이 많더라라고 이야기하는 게 매우 의아스럽습니다. 홍이 박정권에 대해서 태블릿 PC 등으로 치명타를 가했다면 JTBC를 통해서
그럼 문재인 편이어야 되는데 홍은 왜 박정권을 흔들어 놓고 문재인 편도 되지 못한 것인가 라는 의문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홍석현은 이 최근에 한 강연에서 많은 대선 주자가 적폐청산을 이야기하는데 지지자와 시지자의 힘을 빌어 쓸어버리겠다는 건 위험천만한 발상이라며 정부 주도로 일자리를 만드는 게 얼마나 지속될 수 있겠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말을 보면 홍이 문재인에 대해서 좀 비판을 하는 듯한 시각을 갖고 있다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뭐 일각에는 한 팟캐스트 같은 방송에서 홍이 올해가 아닌 내년에 대선에 나온다라고 하는 이야기까지, 희한한 이야기까지 돌아다니고 있고요. 그러면서 홍석현 회장은 이번 대선의 시대 정신이 대타협이며 정권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어제 한 강연장에서 했습니다. 많은 대선 후보가 적폐청산을 이야기했는데 타협의 과정을 생략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지자, 시지자의 힘을 빌어서 썰어버리겠다는 위험천만한 발상이 나올까 우려된다. 자기 지도자는 대타협 역량을 갖춘 사람이어야 된다. 내가 대타협의 조건을 만들어내고 싶다. 상위 1%로부터 양보를 끌어내는 게 내 소임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이 말만 보면 문재인 등과 각을 세우면서 자신이 대선에 참여하려는 것처럼 이렇게 비춰지는데요. 정치는 혼자 하는 게 아니다면서 킹메이커 역할을 할 수 있느냐라는 질문에는 뜬금없는 소리라고 답을 했습니다. 어쨌거나 이 김종인과 홍석현도 지금 만난 걸로 나오고 있는데요. 홍석현이 친문재인보다는 반문연대에 더 관심이 있는 것 같고요. 견이나 연정 등의 개입을 해서 정치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다가 어느 시점에서는 정치를 직접 하려고 하는 생각도 가지고 있는 걸로는 보입니다. 자, 이런 부분으로 봤을 때 홍석현은 상당히 이제 다시 중앙미디어로 돌아간다거나 뭐 보관그룹 갱년에 관여한다거나 이런 생각은 별로 없는 것 같고요. 정치에서 이번은 아니지만은 이번에도 뒤에서는 관여하고 이렇게 한 번은 승부를 보려고 하는 것은 맞다. 이번에 출마할 가능성은 저는 현실적으로는 없다. 기존의 비문연대의 각 정파가 홍석현을 대선 후보로 추대할 가능성은 없습니다. 그렇다고 홍석현이 거기에 앞장서서 킹메이커를 한다고 직접 앞에 나서는 부분도 시대적인 어떤 상황과 잘 맞지가 않습니다. 그렇다면 홍은 이번에는 배후에서 비문연대 등이 만들어지는 과정에 깊숙이 개입을 하고 그리고 나서 나중에는 아마 실질적으로 연정, 개헌, 임기 단축 등의 영향력을 행사해서 머지않은 시기에 본인이 직접 정치에 뛰어들 생각은 하고 있다. 자, 이렇게 본다면 안철수와 홍석현의 관계는 또 어떠한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따로 좀 또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